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오늘 또다시 주식시장에 증권거래세 관련한 이슈가 크게 부상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런 이슈가 있어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주식 양도세가 현실화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증시 토크를 준비했었는데요. 자,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이슈가 부상을 하면서 자, 오늘도 이 관련해서 증시 토크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요. 지난주에는 양도세 관련한 부분으로 포커싱을 맞췄는데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자, 증권거래세가 완전히 폐지되게 된다면은 증권시장에 어떤 현상을 줄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증시 토크의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자, 증권거래세 현재 0.3%죠. 예, 0.3%. 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자, 이 0.3%가요. 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큰 의미가 크진 않지만, 단기 투자자, 예,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단기 투자자가 일반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고주파 거래나 또는 다양한 매매 전략을 연구할 때 이 0.3%의 증권거래세가 참 어떤 엄청난 장벽처럼 느껴져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증권거래세가요, 오늘 뉴스로 나오면서 갑자기 또 급부상했는데 그 이유는 구체적인 스케줄에 관한 부분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작년 연말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2024년에는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법안에 넣었다고 합니다. 자, 2020년 이거 뭐 먼 미래 같지만 바로 내년입니다. 만약에 저 법안이 현실화가 된다면요. 자, 내년부터 이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돼 가지고 2024년에는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시나리오로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증권거래세가 뭐 1년에 5조, 좀 많게는 6조에 이르기 때문에 자, 이 엄청난 돈이다 보니 자, 기획재정부에서는 자, 이 뉴스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하겠죠. 협의를 하면서 하자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방안이 현실이 된다면 증권거래세가 완전히 폐지된다면 자, 우리 시장 환경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거래세 0.3%가 폐지가 되게 되면 이게 엄청난 장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게 어느 정도냐? 만약에요. 하루에 한 번 거래, 1회, 예, 거래하는 어떤 전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회 거래하는 전략이라고 한다면요. 1년이면 240회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0.3%의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면 이게 1년이면 72%나 돼요. 예. 같은 금액을 매일 투입했다 한다면은 이 증권거래세에 의한 비용률이 엄청납니다. 72%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매매가 매번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대로 손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게 되면 이 거래비용 부담이 사라지게 되죠. 예. 그러면 이 72% 매일 거래를 했다면은 연 72%의 요 거래 비용이 내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더 짧은 단위의 초단기 전략 시스템도 뭐 비용 때문에 못 쓰겠어 했던 것도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 뭐 여러 투자 연구가들, 예, 전략을 연구하는
뭐 증권사 내부 프랍 트레이딩 또는 뭐 투자자문사, 뭐 투신사,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전략들 중 거래 비용 때문에 못했던 모든 전략들이 총출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초단기 거래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초단기 거래, 뭐 하루에 한 번씩 매매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조금 길게는 뭐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거래하는 스윙 트레이딩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거래가 개인 투자자, 기관, 외국인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거래하는 HFT,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고빈도 거래 또는 고주파 거래로 불리고 있죠. 이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시장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늘릴 것입니다. 자, 증권거래세 때문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저 HFT를 현실적으로 쓰지 못했어요. 뭐 일부 있긴 했습니다만 극히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게 되면 이 HFT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는 유동성 증가. 하지만 플래시 크래시와 같은 매매 로직의 오류로 인해서 허무한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고, 또는 HFT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도덕적인 방법들이 적용되면서 주가를 왜곡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발생할 거예요. 이러한 장단점은 또 다른 관점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기관의 차익거래가 증권거래세 폐지되게 되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2010년대 기관의 증권거래세가 부과가 됐어요. 그 이전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가 되지 않아서 차익거래가 엄청났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절반 이상이 차익거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2010년대에 기관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면서 기관 프로그램 매매 차익거래 비중이 한 자릿수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부과가 한두 해 부과됐다가 현재는 유예됐지만 뭐 기관 전체로 보면은 많이 죽었죠. 자, 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다시 차익거래가 증가하는 효과를 발생되게 될 거고요. 사실 2010년대 이후에요, 기관의 증권거래세가 부여되면서 외국인만 차익거래하는, 외국인들은 땅 짓고 헤엄치기, 이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자, 기관도 차익거래로 다시 긍정적인 수익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 유동성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차익거래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 자, 웩도덕 현상, 꼬리가 몸통을 샤샤샤샤 흔드는 웩도덕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웩은 꼬리는 파생상품, 그리고 몸통은 주식시장. 파생상품 만기일 때마다 새 마녀의 날, 내 마녀의 날, 이런 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면서 증시가 폭락 또는 폭등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기도 긍정적인 효과는 유동성 증가, 부정적인 효과는 주가 왜곡에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식시장 현상보다는 증권사 영업 구조, 증권사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을 걸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엇이냐? 증권사의 자기자본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자, 증권거래세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만들어졌다가도 증권사 내부에서 이거 증권거래세 때문에 안 되겠어, 일단 유예, 뭐 이렇게 하면서 창고에 박아둔 투자 전략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 전략들이 꺼내지면서 증권사 내부에 자기자본 거래 방식들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자본 이익이, 자기자본 거래에 따른 이익, 거래에 따른 이익이 크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현재도 뭐 많긴 많습니다. 대형증권사는 50% 이상이 이익의 50% 이상이 자기자본 이익에서 발생하긴 합니다만, 이 비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객들한테서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겁니다. 왜냐? 나는 고주파 거래를 쓰는 개인 투자자인데 수수료 너희도 낮춰라. 0.01호인데 유관기관 수수료 수준까지 낮춰라. 뭐 이렇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압박이 있겠고, 그래서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까 싶지만 한편으로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부분은요, 결국 더하기 빼기 하면 쌤쌤, 예, 쌤쌤, 우리 어렸을 때 하는 용어 쌤쌤, 예, 쌤쌤, 예,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증권주가 크게 반등하는데 요 부분 때문에, 예, 거래량 증가 때문에 수익이 늘어날 거야, 요 기대 때문에 상승했다면 생각보다는, 예, 큰 효과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풀업 트레이딩, 예, 자기 자본 거래 요 부분에서의 이익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주식 양도세가 전면 시행되게 됩니다. 자, 아예 그 법안 안에 2020년부터 해서 증권거래세가 줄어들면서 2024년에 폐지가 되게 된다면요, 요 스케줄에 맞춰서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이, 예, 현실화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수가 부족하면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주식 양도세, 상장 주식 양도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로 간다면 대만식으로 갈지 일본식으로 갈지. 자, 대만식 같은 경우에는 1988년에 전격적으로 발표해서 그 해 증시가 30% 폭락했습니다. 전격적으로 간 대표적인 실패 케이스예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61년부터 28년간 단계적으로 천천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식 양도세 전면 시행이 돼도 그 충격이 매우 미미했습니다. 매우 미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밟고 있는 과정은 2013년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본 정도로 28년 동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년 넘게, 10년이라는 과정, 예, 을 밟고 있기 때문에 충격을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본보다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일까요? 10년 전에 주식 양도세 이야기 나올 땐 시장에서 하면서 막 겁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점점 무덤덤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덤덤. 예. 자, 이 점을 감안하면서, 자,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주시는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의 성공 투자 항상 기원 드리면서 좋은 증시 토크 주제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증시 토크 주제를요, 자, 투자 전략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시리즈 5번째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내일도, 자, 기대해 주시면서, 예, 꼭 내일 증시 토크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